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모두 건강이 허락할 때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은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요? 우리는 건강하고 나은 삶을 위해 병원을 찾고 또 의사를 찾게 되는데요. 그 중심에는 신뢰와 믿음이 무엇보다 우선시됩니다. 최근 몇 년간 의료계의 믿음과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술로서 병든 세상을 구제한다는 재생의사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생명 존중의 참된 가치를 실천해 나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병원 최두영 병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원광대병원 최초로 그 원광대 출신이 병원장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주목도 많이 받았는데 여기에서 오는 자부심도 물론 있었겠지만 반면에 부담감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2년 전에 그 많은 주위의 기대와 또 걱정 반 그런 속에서 원장에 취임을 했는데 다행히 여러 가지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조직 내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잘 도와주셔서 병원 내 일부 경영 성과와 함께 많은 국책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병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그 국책 사업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예, 보니까 금연지원센터, 또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야, 이 성과가 어마어마한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참 많이도 부단히도 노력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저희가 첫 원장이 된 2015년도에 이런 많은 국책 사업들이 선정에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그 아까 말씀한 센터 외에도 닥터 헬기까지 이런 걸 수주하게 됐는데 그 당시 가장 어려웠던 게 이제 이런 많은 국책 사업들은 동면의 양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을 하면 병원의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만 이걸 잘못 활용하면 오히려 병원의 악재를 자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구성원들이나 또 때로는 저희 정치권 또 지역민들이 합심해 주셔서 제가 이런 많은 사업들을 획득을 해서 새로운 그 병원의 성장 동력과 함께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들의 의료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센터가 있는데 주목할 만한 센터가 2011년에 유치한 거죠. 전북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이게 이제 5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전북에서도 상당히 많은 주목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까지 이렇게 또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저희 병원의 수장으로서 너무 그 구성원들의 자랑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4시간 항시 그 당직 체제로 그 관련 질환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줬고 예방 관련 그 교수님들은 1년에 270일 정도 거의 토요일 날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전라북도 지역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지역면의 그 교육과 또 조기 발견 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아마 11개 그 심뇌혈관 전국 센터가 있는데 그중에 계속 지속적으로 1등을 하여 저희 병뿐만 아니라 아마 전라북도의 자랑인 센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민들을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센터가 아니라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질환을 좀 점검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죠. 그런 것들이 아마 높이 사서 계속 지속적인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첫 해로 운영됐던 이 전북 금연지원센터도 2년 연속 최우수 센터로 이렇게 또 평가를 받게 됐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상까지 수상하는 쾌거도 이루게 됐는데 그렇다면 병원장으로서 이런 성과를 얻었던 이런 이 성공의 이유, 요인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아까 심혈관 센터 마찬가지로 이 금연센터도 사실은 우리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한 저희 한 13분의 구성원들이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직접 그 지역을 찾아가서 지역민들과 같이 하면서 이렇게 금연을 하는 것부터 또 지속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함께 한 덕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최근에는 이제 지역의 금연의 사각지대가 청소년하고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또 아마 올해는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서 아마 대한민국 18개 센터 중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보여서 이런 것들이 인정이 돼서 아마 장관상까지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그 원광대 병원의 아이콘이 돼버린 게 있어요. 바로 닥터 헬기. 하늘 위를 나는 응급실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닥터헬기 사업은 사실은 저희 병원 사업이 아니고 네. 전라북도 도 사업입니다. 먼저 선정에서부터 전라북도 도에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이 돼서 닥터헬기는 나르는 응급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에 네.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구비하고 있고 초음파 또 필요하면 응급적인 피검사까지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한 닥터헬기가 출항을 하게 되면 그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네. 항시 상주에 있어서 신속히 초기 이런 중증 외상 환자는 나 응급 환자에 있어서는 초기 대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확립돼 있고 전라북도는 아마 저희 닥터헬기가 1시간 내에 저희 병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직 저희 병원 이게 닥터헬기 이용에 대한 홍보가 덜 돼 있어서 많은 도민들이 닥터헬기를 부르면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네.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닥터헬기는 이 정부하고 도 사업이어서 예. 이용이 프리입니다. 돈을 무료군요. 지불을 무료이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물론 아프시면 안 되겠지만 네. 필요에 따라서는 연락을 주시면 네. 특히 저희가 신속하게 또 저희 병원에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중증 외상 환자의 신속한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네. 아무래도 도서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료 취약계층이라든지 네. 예, 그렇게 접근성이 좀 원활하지 못한 곳들이 많이 있는데 닥터 헬기 덕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예, 예. 예, 그런 또 아주 또 좋은 또 결과물도 많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예. 원광대병원은 대외적으로 또 보니까 미국, 또 필리핀, 러시아, 몽골 해외 의료기관들과 또 긴밀히 이렇게 협력해 나가고 예. 있는데 이제 해외 쪽에서는 또 어떠한 역할을 또 수행하고 있는지도 한번 설명해 저희가 주시죠. 처음 이런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에서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서울은 일단 교통학적으로 항공기에서 내려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네. 저희는 다시 한번 또 차라든지 KTX를 이용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많이 힘들죠. 네. 접근성이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많은 고민을 했지만 저희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 인근에 있는 미군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몽골, 중국 또 미국의 교포들 네. 또 최근에는 카자흐스탄 또 베트남 등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다행히 이런 많은 사업에는 국책 사업에서 많이 도움을 주는 국가 시체기에서 회환자 유치를 위한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계속 저희가 매년 수주를 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고 또 어느 정도는 상당히 성과를 얻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이런 회환자 유치 사업을 하는 병원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회환자 유치만 가지고는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한번 직접 진출을 해보자 하는 식의 노력을 했고 제가 저번 주에도 러시아에 다녀왔는데 네. 지금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 정도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염성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네. 거기는 한국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진출해 있는 네. 아마 직원만 아마 3만 명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그렇군요. 예. 정도의 도시인데 인구가 한 80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건강검진센터를 지금 오픈하기 위해서 네. 실무적인 준비가 거의 완료돼 있고 장소까지 저희가 이렇게 보고 왔는데 사드 문제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됐는데 네네. 최근에 다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연말에도 캄보디아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무료 의료진들이 가서 좀 이렇게 진료도 하고 했다는데 예. 그 이야기도 한번 좀 들려주시죠. 저희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한 10여 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회의에 어려운 나라들, 캄보디아, 네팔, 또 베트남, 네. 이런 나라, 몽골 이런 나라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나라는 매년씩 계속 가고 있고 어떤 나라는 경년으로 간다든지 해서 어려운 곳을 찾아서 의료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보건산업진흥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2016 한몽 서울 프로젝트. 한몽골 서울 프로젝트. 네, 이름이 좀 재밌는데 이게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 나라도 옛날에 60년대 같은데 상당히 의료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취약했죠. 예. 그때 한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에서
저희 병원에 아마 그때는 서울대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굉장히 많이 도와줘서 우리 병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런 의료 수준에 와 있는데 그 몽골의 그 의료인들을 저희 병원으로 데려다가 교육시켜서 그 나라의 의료 수준을 높이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저희가 최근 한 3년, 4년 동안 계속 선정이 돼서 한 몽골 의료원 150명 정도 저희가 그 육성을 했고 네. 아마 작년인가는 저희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한 150명 참석하는 그 동창회 원광대학교 병원 동창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마 성황리에 그때 많이 몽골 의사들이 참석을 해서 네.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해외 환자 유치도 하고 해외 협력 병원 진출도 꽤 하고 계신데 사실 지역에서만 이렇게 활동을 해도 많이 바쁘고 벅찰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외에 뭔가 의료적인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이제 국내 의료 시장은 한계 와 있다. 이제 뭔가 미래의 새로운 동력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해외 이런 환자 유치라든지 병원 진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성장 꿈이다 생각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또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신데 최근 또 이 고속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가 좋아져가지고 이제 지역에 있는 환자들이 이제 서울로 또는 수도권으로 이렇게 가서 진료를 받는 이런 모습도 왕왕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저희도 어떻게 보면 그 환자들이 소비자 입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네. 병원도 그 소비자의 요구에 충족이 돼야 되는데 아무튼 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나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그 치료방송과에 그 방사선 치료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기계를 저희가 도입을 했고 또 충청 호남 이전에 최초로 저희가 다빈치 로봇 수술을 시행했었습니다. 네. 좀 의료 시술이나 기술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저희가 기존의 심혈관 센터라든지 작년에 수주했던 권역 외상센터 등을 또 외상센터 또 닥터헬기 사업 등을 연관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어떤 응급의료 체계를 갖고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내부에 대한 노력과 함께 또한 그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저희가 또 도민 여러분께 간절하게 호소도 드렸는데 결국은 지금 의료는 거의 대한민국 의료는 서울과 지방의 차이점이 거의 한 희귀 난치성 질환 제외하고는 거의 90에서 100%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로 저희가 홍보도 게을리지 않고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네,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이라든지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많이 하고 계시니까 또 그런 진정성들을 많이 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환자들이 소문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원광대학교 병원에 왔더니 정말 이 의료적인 어떤 질적 수준이 굉장히 높다. 또는 너무나 쾌적하다. 이런 부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또 이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병원이 굉장히 그 협소한 공간에 1,500명 이상 임시까지 하면 2,000명 정도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숫자가 많다 보면 이게 굉장히 환자한테 저희가 아무리 그 친절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환자가 피부에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좀 그래서 제가 때문에 원장 바로 취임하면서 고객 만족 경영을 도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전문 코디네이터를 양성을 했습니다. 주로 간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20명을 활용해서 또 다른 우리 구성원들을 계속 지금 2년째 친절에 대한 교육과 또 그 교육에 대한 평가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올해는 이제 감사 나눔 캠페인이라고 어제도 저희가 유명한 강사님을 모시고 구성원들이 공부를 했는데 조직에 대한 긍정심과 환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좀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이 의료진들의 어떤 철학적인 어떤 수준까지도 높일 수 있는 기술까지 함께하고 있군요. 네, 보니까 이 환자들이 또 만족을 하려면 사실은 또 이 가까이 있는 의료진들도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또 이 병원장하고도 같이 이렇게 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또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잘 아다시피 병원은
굉장히 다양한 직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의사, 간호사, 뭐 영양사, 방사선사, 진단검사 의사, 뭐 행정.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네, 네. 모든 직종을 가지고 있고 또 연령도 뭐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 내일 모레 정년을 드신 분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네.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하는 게 그러면 뭔가 우리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가려면 뭔가 다른 병원에서 하지 않는 우리만의 뭔가 특성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외국 연수를 3박 5일씩 이렇게 계속 보내고 있고 그렇군요. 예. 또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구성원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그 성장의 동력으로 이렇게 삼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임하신 지 이제 2년이 지나셨어요. 네. 올해 이 원광대학교의 과제 그리고 그에 따른 계획은 또 무엇인지 한번 말씀 듣겠습니다. 뭐 저희가 그동안 2015년도에 해온 사업들을 이제 완성해야 될 해가 올해입니다. 그래서 권역 외상센터를 해야 되고 또 권역 외상센터를 새로 저희가 한 7층 건물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네. 기존에 이제 건물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 신축을 또 장례식장 등을 해야 되고 회계장도 저희가 대한민국 최고의 닥터 계류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완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 아마 내년 초에는 응급의료 체계만큼은 대한민국 최고의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완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 진출 사업도 뭔가 올해는 결실을 좀 맺어야 되겠다. 좀 삽을 떼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염성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에 뭔가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도 지역민들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더욱 사랑을 많이 받고 또 대한민국을 넘어서 또 세계 속에서 우뚝 서는 원광대학교 병원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